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스킬 담당하고 있는 이승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섯 번째 벌써 만나는 시간이 되었네요.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봄이 좀 올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금 학교 생활은 좀 어떤가요? 네, 신입생으로서 대학 생활을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너무 좀 아쉽네요. 자, 학교에서 조만간에 만날 날이 있겠죠. 저희 중간고사 전에 수업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만나야 될 것 같고, 또 중간고사 또 시험을 통해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벌써.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은 여러분들 끄고 와도 괜찮겠죠? 네, 제 얼굴은 끄고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 다섯 번째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4주차 복습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부정적 자기 개념과 긍정적 자기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 자기인식을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긍정적 자기인식의 개념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노력해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본인이 갖고 있는 긍정적 자기인식의 개념을 한번 적어보고 또 부정적 자기인식의 개념을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정의, 자존감이 높거나 낮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살펴봤었고, 자존감이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었죠. 가장 우리에게 이제 행복한 어떤 삶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자존감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 또 여러분들이 작은 어떤 성공 체험들을 하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과 이런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긍정적인 자기 어떤 삶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긍정적 자신의 미래상, 미래 직업, 미래의 어떤 여러분들 가족 모습, 미래의 나 스스로의 어떤 성공의 모습, 여러분들 이루고 싶은 것,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이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고 있는 미래 행복한 모습들을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감성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그 EQ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성지능의 다섯 가지 영역이 뭐인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 자신에게 동기 부여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또 이런 대인관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 이것들이 감성지능의 다섯 가지 중요한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감성의 향상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들을 한번 써보면 좋을지, 그래서 자신의 감정 목표를 세우고 감정 일기를 쓰고 또 행동과 마음의 채널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어떤 부딪히는 그런 좌절, 어려움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하루를 돌아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정 일기를 한번 쓰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가졌었죠. 자, 여러분들 우리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좀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있고 슬픔과 좌절, 또 어떤 화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있고 또 분노, 미움, 싫음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로 크게 나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감성들을 긍정적인 감성으로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습관화하는 것.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좀 더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또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 삶들을 이제 책임감 있고 충실하게 내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해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5주차 여러분들하고 본 강의를 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아리의 창이라는 얘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조아리의 창은 무엇인가? 조아리의 창은 그 미국 심리학자들이 이제 본인들의 이름 두 자를 따서 이제 붙인 그런 이름입니다. 조셉 루프트라는 분하고 해리 임햄이라는 두 사람이 만든 하나의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조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거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도구,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어떤 성향, 개선점을 좀 찾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가 바로 조아리의 창입니다. 이 조아리의 창은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열린 영역, 그 다음에 맹인 영역, 숨겨진 영역, 미지의 영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요. 크게 이 구분들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이 아는 부분, 나 자신이 모르는 부분, 타인이 아는 부분, 타인이 모르는 부분 이렇게 사사분면 안에서 이 네 가지 팩터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아는 부분인데 타인이 나를 아는 부분, 그러니까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부분이 바로 열린 영역인 거죠. 열린 영역은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가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이, 뭐 성별, 키, 학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속하겠죠. 자, 이 영역이 넓은 사람은 대인관계, 자기표현, 타인에 대한 경청, 심리관계 원활하고 또 열린 이 영역이 넓을수록 사람들 관계가 굉장히 잘 활발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맹인 영역이 있죠. 맹인 영역. 이건 자신이 모르는 부분. 다른 사람은 나를 아는 부분인 거죠. 내가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에 대해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행동 방식, 내 습관, 내 성격, 태도. 내가 모르는, 남들은 알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 영역이 넓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스타일대로 감정이나 의견을 잘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타인에 대한 경청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알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경청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숨겨진 영역. 자, 숨겨진 영역은 나는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한테 안 보이고 있는 나의 모습인 거죠. 자, 나한테 숨겨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신의 약점, 비밀스러운 부분,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남들한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죠. 자, 이 영역이 넓을수록 자신에 대한 개방과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그런 이제 뭐 교제,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내가 나의 숨겨진 영역들을 사람들한테 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지의 영역은 뭘까요? 자,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타인에게 자신의 어떤 노출을 꺼리고 소통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마 대표적인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노출하고 또 사람들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자,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어떤 영역에 지금 속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아리의 창으로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스스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또는 타인, 또는 친구, 가족이 생각하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자, 그래서 조아리아 창에서 여러분들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조아리의 창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제가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한번 본인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잘 좀 작성을 해보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이어서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경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청.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듣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듣는 그런 경청하고 있는 자세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경청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이란 뭐냐? 경청은 상대방의 말 속에 숨어 있는 느낌, 의미, 행동 등을 이해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것. 그게 바로 경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한자로 들을 청이라 그러죠. 들을 청. 근데 이 들을 청자 안에는 귀를 뜻하는 귀, 눈목자가 있고 마음심자, 예, 그 다음에 왕자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심을 실어서 진지한 눈빛으로 귀를 기울여서 듣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귀를 열고 진지한 눈빛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실어서 들으면 소통할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왕이 숨어 있죠. 이 왕자가 숨어 있는데 이 왕은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임금님한테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굉장히 공손하고 예, 어떻게 해요? 굉장히 깍듯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금님을 대하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소통하는 데 너무 중요하다. 자, 경청의 개념을 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실제로 상대방의 얘기를, 이제 상대방과 얘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경청하고 있는지, 이것들 우리가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남의 얘기를 좀 건성으로 듣거나 아니면 대강 듣거나 아니면 나는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얘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뭔가 그 사람의 얘기를 끊고 내 얘기를 혹시 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정확히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정보 또 어떤 지식, 의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캐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상대방의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청은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는 능력이 바로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들을 청에 대한 얘기 했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친구 또 아니면 어른 다른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마주보고 또 귀를 크게 열어놓고 소통할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어떤 여러분들과의 어떤 교류, 그 다음에 친근함, 이런 인간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바로 경청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꼭 가서 뭔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나요? 항상 내가 뭔가 고민거리가 있거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나는 이 친구한테 가서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을까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경청을 잘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경청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청은 상대방을 한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또 상대방을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감정, 사고, 행동들을 또 평가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또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그 사람과 존중하는 마음 바탕에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경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나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갈등이 생기고 또 내가 어떤 편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개인에 대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로 사람들과의 대화 안에서 경청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청함으로써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 안에서 함께 내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긍정적인 마음들이 긍정적인 관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청의 힘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상대방을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 생각 등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관계를 만든다 그러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되겠죠. 내가 항상 이 친구하고 얘기하면 뭔가 이 친구한테는 편안하고 또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 뭔가 인정받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친구하고 얘기하면 솔직하고 또 내가 뭔가 성실하게 이 친구하고 대하는 태도들이 있고 또 그 친구 역시 나한테 항상 그런 그런 관계 안에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면 바로 이게 이제 신뢰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표현하려는 태도, 내 감정을 표현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공감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가치, 뭐 이런 도덕관, 선입견 이런 것들을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청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뭘까요? 경청시. 경청할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경청하는 관계에서 어떤 모습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만 얘기하려고 하는 자세.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보면 항상 본인이 얘기를 주도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려는 친구들이 있고요. 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하고 만약에 내가 대화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할까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친구 얘기가 듣고 싶지 않겠죠. 나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아. 자,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경청하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나는 내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져. 내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통을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소통할 때 이런 올바른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짐작하기입니다. 짐작하기.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들어맞는 단서들을 찾아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내가 뭔가 나하고 맞는 생각이 안 나오면 그 친구를 부정하고 그 친구에 반박하고 자신의 논리를 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친구들은 짐작해서 넘겨짚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상대방의 목소리나 얼굴 표정, 자세 등을 또 지나치게 이제 의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스스로가 짐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라고 그냥 짐작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만 확인하려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짐작하기의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자, 대답할 말을 준비하기. 처음에는 상대방 얘기를 듣지만 자신이 해야 될 말만 생각하기에 바빠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자기 생각에 빠져서 상대방의 말에 정확히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올바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자, 다음은 걸러내기. 상대방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메시지,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듣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듣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냥 상대방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조금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 친구가 느끼고 있는 어떤 슬픔, 분노,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감정을 그냥 회피해 버리는 거. 이게 걸러내기입니다. 본인이 그런 상황들을 본인이 피하고 싶은 거죠. 그게 걸러내기. 자, 그러면 판단하기는 뭘까요? 판단하기. 자, 판단하기는 상대방을 본인 스스로가 생각한 대로 그냥 결정지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이 친구는 처음부터 내가 그냥 잘 모르는데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남들 얘기 때문에 이미 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친구에 대해서 이미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이 친구하고는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아예 듣지 않아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다라고 이미 그냥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친구가 뭐 고집세다거나 이기적이다거나 뭐 이렇다고 이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증거를 찾기 위해서만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걸 찾기 위해서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게 판단하기. 자, 다른 생각하기. 제일 흔하게 많은 경우들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자꾸 나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가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행동들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오해를 받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요, 내가 뭔가 지금 불안하거나 중요하거나 다른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이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내가 그 생각이 자꾸 나니까 본인은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그런 행동을 보고 오해하거나 뭔가 무시당한다고 느끼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조언하기. 자, 조언하기는 뭐든지 다 본인이 그냥 다 이제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다 해결해주고 싶고 말끝마다 이제 조언하려고 그러고 항상 끼어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뭔가를 이제 자꾸 지적하고, 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맨날 그러니까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란 말이야. 뭔가 해결책을 맨날 본인이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다음부터는 얘기하기가 싫겠죠. 자, 언쟁하기. 뭘까요? 자, 단지 반대하고 논쟁하기 위해서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얘기하든지 내 주장이 옳아. 내 입장이 확고해. 그냥 나는 이 사람하고 뭐 사람들하고는 항상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요. 자기가 옳은 것을 항상 그냥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전형적인 소통 패턴 가진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기가 싫죠. 네, 그죠? 자, 무슨 주제든지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옳아야만 하기. 자, 이건 자존심 강한 사람들, 자존심이 관한 것을 전부 막아버리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어떤 그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이 자존심이 모든 걸 막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거나 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들에 놓였을 때 거짓말을 하거나 목소리가 높아져서 자기 주장을 하거나 주제를 바꿔버리거나 변명을 해버리거나 이런 행동을 회피해버립니다. 본인이 항상 옳아야만 하는 사람들, 전혀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겠죠. 자, 슬쩍 넘어가기. 자, 항상 뭐든지 이 대화의 어떤 주제가 무거워지거나 이러면 뭐 어떤 특정한 대화들이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그냥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농담으로 넘어가 버리거나 그다음에 특히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그냥 유머 같은 걸 사용해서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 그러면 진정한 대화가 되지 않겠죠. 슬쩍 넘어가기. 자, 비위 맞추기 뭘까요? 비위 맞추기. 그냥 이건 가짜 동의예요. 가짜 동의. 자, 상대방을 그냥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맞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아. 미안해. 앞으로 안 할 거야. 그냥 이거는 그냥 빠르게 그 상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짜로 동의하는 행동들. 이것들이 바로 비위 맞추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어떤 자신의 마음, 감정, 충분한 표현 이런 것들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겠죠. 진정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1교시는 이걸로 일단 끝내고 우리가 2교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